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책을 살 때 목차를 봐야지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인가를 이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목차를 이거 아까 대분류만 이제 좀 봤었는데, 세세분류까지 목차를 한번 보고, 이론편에서는 124페이지 정도까지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자체기장의 1장에 자체기장의 의미부터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체기장을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회사는 왜 자체기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체기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회사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실무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자격증 시험과 다른 실무가 자격증 시험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자체기장 도입을 위한 회사 파악 자료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 이상의 더 자료가 있으실 건데, 회사마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어느 회사나 다 갖고 있으실 거니까,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에 회사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자료들을 먼저 보는 게 좋다 하는 것들입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지금 법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무조정 계산서가 계속 사업자라고 하면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제 나중에라도 도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회사가 회계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세무대리인을 이용을 할 거니까 그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랑을 쓰면은 참 곤란하지만, 네. 더 좋은 스마트 A를 쓰는 회사들도 아직은 많이 있어서, 네. 회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는 거. 그다음에 표준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사업 계획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없는 회사도 있겠지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내가 회사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감을 받는 회사들은 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재무제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을 아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정인사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다트에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자료를. 그리고 요즘은 마케팅, 광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에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근데 이미 이직하기 전에 면접을 볼 때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정보 수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회사 업무 프로세스 중에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제가 세무대리인을 정말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탁상 행정이에요. 실제 그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이로만 받아봤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다만 종이로,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만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알면 안 되고 회사가 어떻게 전체가 돌아가는지,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조직도가 항상 있어요. 아주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조직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어떤 구조로 부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부서를 보면서 매출이나 또는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현재 입사를 했는데 현재 나의 그 회사 내 업무 포션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의 업무를 우선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회계 담당자, 내가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 자체기장을 도입을 해야 되겠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기존 회계 담당자가 자체기장 도입을 필요로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는 회사가 좀 더 크면 재무팀장, 무슨 회계팀장 이런 분들이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자체기장을 도입을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자체기장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너무 회계 담당자로서 깝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런 결정권자한테 또 제안을 해줘야 되니까. 음. 그리고 회계 업무의 포션인데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계 쪽은 또는 격리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약간 회사 내에서 지원 업무 파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다른 부서를 도와주는 부서다. 그래서 경영지원팀 이런 이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는 싫어. 그래서 경영전략본부, 뭐 경영전략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명칭을 바꾸는 것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계 업무의 포션, 나의 업무 포션을 넓혀가는 게 저는 회사 내에서 나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뭐 물론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에서 업무 오더를 주는 거를 하는 위치일 수도 있지만 점점 내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역량이 있네라고 누군가는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업무 포션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져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이, 뭐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있을 건데, 이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체기장을 회사 내에 도입을 했지만, 나는 세무신고는 좀 약해. 라고 한다면, 세무대리인한테 신고 대행 의뢰는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매출이 이렇게 큰데 내가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가산세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신고를 다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만들어서 주고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신고도 직접 해달라.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냥 데이터 주고 신고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거죠. 네. 그래서 신고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장한 데이터를 그래도 경력이, 세무대리인 중에서도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 결산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기장 데이터를 검토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자문은 세법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개정세법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항상 숙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무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른 뭐 회계 기준이 있는데 회계 기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입니다. 그리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리고 자체기장 가능자의 업무 역량인데요. 제가 5가지, 4가지 정도 넣어봤는데, 회계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세무 지식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팀워크. 내가 팀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책도 있거든요. 시키는 것이 능력이다. 어, 이런 책을 저는 몇 년 전에 샀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초짜 팀장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책의 도움을 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책도 샀었는데 어쨌든 팀워크 및 협업, 다른 부서랑 우리는 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 역량은 자기 개발을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업무들을 하려면 어, 계속 뭔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는 시키지도 않죠. 너 뭐 이런 공부해 하지도 않죠. 왜냐면 내가 위치가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하고 업무 실적 평가인데요. 어,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있고, 대표자들,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표자들은 세무 회계 잘 몰라요. 내가
보고는 하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줘야지 누군가가 두 가지 안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기만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팀장이 아닌 거죠. 팀원일 뿐이지.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 실적 평가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자체기장 업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전표 입력은 당연한 거고요. 분개하는 거죠. 분개. 매매추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큐브 같은 경우는 그냥 전표 입력 하나에다가 일반 전표랑 매매추 전표랑 같이 입력을 하는 형태예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입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일반 전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일반 전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 결산. 근데 법인 결산인데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 결산입니다. 내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법인세 신고는 외부 세무 대리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 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 결산까지. 그래서 법인세법도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 산출, 그다음에 4대 보험이 중요하고요. 입사자, 퇴사자 관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업무는 실질 뭐 회사가 더 크다면 인사팀이 별도로 있는데 인사팀이 없는 경우에 내가 이 업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여기에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들이 모두 장부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라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재무자료 생성에는 자금계약서, 자금 일보, 월보, 전체 재무 현황표, 그리고 예산관리 월별 손익 현황, 다음에 사업부별 손익 현황, 아니면 아까 부서별 손익 현황,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재무 비율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기장 가능 프로그램 검토와 결정이 있는데 자체기장 가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5가지로 갔습니다. 더전 스마트 A가 가장 먼저 있고 위하고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위하고 더전에서 뭐죠? 쿠폰인가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그거 많이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을 많이 했는데 첫 해만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해부터는 막 금액이 비싸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입을 했으면 잘 쓰면 좋은데 어, 위하고랑 스마트 A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거의 똑같은데 프로그램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웹 버전이냐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이냐 다른 것 뿐이지 이거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사랑도 있습니다. 세무사랑은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카운트 네, 월 4만 원이면 쓸 수 있죠. 그리고 자체 ERP 아까 쓰시는 회사도 있으셨고 그리고 뭐 아이큐브, 더전 아이큐브가 ERP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 목적이 있는데 관리 목적이 있고 세무신고 목적 2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회사에 아까 회사에 대한 파악이 있었잖아요. 회사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입 회계 프로그램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2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서 기초를 넣어봤고 그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자체기장 관련 기초 회계 그다음에 뭐 세무 회계가 나오는데 기초 회계 원리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회계 원리를 알아서 복식부기를 하고 뭐 전표를 치고 나면 재무제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계정 과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데 기초회계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회계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회계 과목을 너무 어려운데 이 계정 과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성급금, 성급비용 뭐 이런 거 있어요. 미즈비용, 미즈금. 우리도 이거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왜 비용인데 자산이야? 이름 자체는 비용인데 왜 자산이야?
또는 또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 구분하는 것들도 이제 너무너무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정확히 알고 있으신 게 좋겠다. 그래야지 뭐 이제 회계 거래를 측정하고 분계도 하고 뭐 이런 것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의 이해를 잠깐 넣어봤어요. 그리고 결산을 해야 이제 재무제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구성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렇게 있는데 회사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많이 다니시는데 외부 감사를 하지 않는 데들은 현금흐름표 제출은 안 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저도 작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 외감을 받는 회사들은 현금 흐름표가 나옵니다. 회계사들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만들어야죠.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표 작성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감사인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쨌든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그다음에 자체기장 관련 세무인데요. 국세 중에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목 자체가 달라요. 양도소득세는 개인한테 적용되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지 이게 양도소득세인지 법인세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신고나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지방세도 뽑은 거예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부는 원천세에 대한 10% 그거거든요. 매달 근로소득세 납부하시면서 지방소득세 내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부는 대표님이 대표이사로 해서 회사 법인회사에서 급여 받는 것과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분 지방세가 있다. 여기 위에 국세, 소득세에 나오는 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분은 여기 양도소득세 이것과 매칭이 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소득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매칭이 되는 지방세예요. 그리고 주민세는 종업원분이 있고 사업소분, 재산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재산분이라고 했던 명칭을 쓰는데 지금은 사업소분 주민세인데 지금 8월이 지나서 이것들이 사업소분은 8월에 납부하시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종업원분은 월 인건비가 평균 1년 동안 평균 인건비가 1억 5천 넘는 회사들만 이제 매달 신고 납부하는 세무계획. 재산세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자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거든요. 이거는 해당 그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고지서를. 근데 요거 그 시기를 알고 있어야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는데, 일반 뭐 부동산 등, 뭐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다 있어요. 11가지의 그 자산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 간과 많이 하거든요. 과점주지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가 갑자기 딱 날라왔어서,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마지막에 지방세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론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교재가 키워드 북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아주 두껍지는 않지만 여기에 많은 키워드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목차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봤더니 어, 실은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검색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업무를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요거의 키워드 하나하나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 북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